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큰맘 먹고 싹 정리했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은 또다시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상하게 열심히 정리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더 어수선해지는 것 같은 이 끝없는 순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정리의 역설, 그러니까 수납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정리로 우리 삶을 바꾸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정리 리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정리했는데 순식간에 원래의 그 어수선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마치 다이어트에 요요 현상이 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게으르거나 시간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요, 바로 방법에 있었던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정말 절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 대부분이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수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수납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에 그냥 뚜껑을 덮어서 안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눈속임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은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진정한 정리는 이걸 어디에 둘까를 고민하기 전에 이걸 과연 남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현상을 공식적으로 정리 리바운드라고 부릅니다. 곤도 마리에는요, 이게 수납 기술에만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해요. 잠깐은 깔끔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에 따른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끝없는 굴레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더 예쁘고 더 큰 수납 용품을 사들이죠. 하지만 그건 단지 문제를 안 보이는 곳으로 그냥 옮겨놓는 것뿐이에요. 결국엔 그 수납함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리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낼 시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무작정 물건을 버리거나 수납 기술만 궁리한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변화의 진짜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게을러서 안 돼. 시간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곤도 마리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상식처럼 믿었던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같은 조언들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정리의 지옥에 가두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코 습관도 바뀔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수납에 의존하는 게 잘못된 길이라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진짜 해답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곤도마리의 방식의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정리는 버리기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수납은요, 이 버리는 작업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단 1초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버리기도 전에 수납을 고민하는 그 순간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결국 버려야 할 물건을 다시 어딘가에 쑤셔 넣게 될 테니까요. 그럼 뭘 버리고 뭘 남겨야 할까요? 그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오합니다. 바로 이 물건을 직접 만졌을 때 내 가슴이 설레는가? 이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기준인 거죠. 물건 하나하나를 직접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한 반응, 그걸 믿는 겁니다.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그동안 고마웠어 라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은 침실 정리의 날, 이런 식으로 장소별로 정리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 예를 들어 옷은 옷장에만 있나요?
아니죠. 의자 위에도 걸려 있고, 서재에도 있고, 거실 소파에도 널려 있잖아요. 결국 같은 작업을 영원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집안의 모든 옷을 한 곳에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모든 책을 모이는 식으로 물건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별로 전리할 때도 아주 전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서인데요. 가장 감정적인 무게가 덜해서 판단하기 쉬운 옷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려운 추억의 물건으로 끝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설렘을 감지하는 능력을 점차 키워나가게 됩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결정하는 능력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단순히 방 치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물건 하나하나를 마주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나와 마주하는 일이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고 무엇이 더는 필요 없는지, 뭘 계속하고 뭘 그만둬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공적인 정리를 위해서 이것들만큼은 정말 꼭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버리는 물건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은 분명 좋은 의도로 아니 이거 아직 쓸만한데 왜 버려? 라면서 여러분이 버리려던 물건을 구출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결심을 흔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짐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정리를 매일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리셋하는 단 한 번뿐인 즐거운 축제로 여기는 겁니다. 이 축제를 제대로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 다시는 물건에 짓눌려 살던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곤도 마리에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 중에서 다시 정리가 필요해서 재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이 축제를 한번 제대로 끝내면 그 효과는 영구적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건들은 과거의 유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로 데려다줄 멋진 도구인가요? 정리는 결국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가장 솔직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